작년과는 달리 미국 경제가 많이 회복되고 금리도 크게 하락하면서 올해 초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초 중동에서 갑작스럽게 전쟁이 발생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의 경제 전망이 다시 불투명해져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분주해지기 시작한다는 사물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오늘 현재 상황이 이번에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틀란타 부동산 전문인 잔희정입니다. 2026년 3월 월간 주택시장 보고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먼저 현재 주택시장 상황이 어떤지 저랑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여기 NAR이 발표한 지난 3년간의 매달 기록하고 있는 기준 주택 판매율을 보면 이번에 1월이 지난 4년간의 1월 달들보다 가장 낮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주택시장에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인은 날씨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기억하신다면 텍사스주부터 북동부 지역까지 많은 사람들이 눈과 얼음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나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Realtor.com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약 6% 수준에 근접하면서 겨울철 악천후의 영향이 데이터에서 점차 사라지기 시작해 주간 주택 수요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다만 이번 회복은 시장 활동이 구조적으로 가속화되었다기보다는 1월 말에 있었던 눈폭풍 이후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과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1월의 날씨로 인한 회복 이후 부동산 시장이 도달한 구간은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분주해지기 시작한다는 사물이 되었습니다. 여기 2017년부터 지난 10년간의 매달 시장에 출시되는 신규 주택 매물량을 평균으로 보시면 봄철을 나타내는 녹색 막대의 3월, 4월, 5월에 매물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되는 구간인 것을 볼 수 있고 5월이 정점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 구매자들도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구매자들한테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 또 2017년부터 이번해까지 지난 10년간 2월 달만 적출해서 나열된 시장에 판매 가능한 매물량 데이터를 보시면 이번에 2월이 90만 채가 넘는 매물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팬데믹 시점인 2021년, 2022년 이후 계속 인상해 거의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슷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매자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봄 시즌의 이점은 구매자들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난 3년간 평균적으로 매달 주택 매물이 판매되는 기간을 보시면 봄 시즌이 3월에 52일, 4월에 48일, 그리고 5월에 46일로 다른 달들보다 제일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뱅크레이스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계절에는 구매자들이 집을 보러 다니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눈이 없어 집 외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햇살이 충분히 들어올 때 내부도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최근 전국적으로 한파 때문에 시장이 다소 둔화되었지만 이번 봄 시즌은 기대해 볼 만합니다. 물론 봄 시장을 앞두고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불확실성에 대한 질문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랑 같이 여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여기에 기름을 붓는 단체들은 뉴스 미디어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들로 사회 공포를 조성합니다. 여기 몇몇 예를 보시면 경제가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다. 경제가 축소되고 있다. 주요 시장 데이터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등등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곤 합니다. 제가 팬데믹 시점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미디어들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사실을 전하거나 교육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이런 단체들의 목적은 노출이고 그것으로 운영을 이어나가는 비즈니스입니다. 기억하신다면 팬데믹 시점에도 이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붕괴한다. 버블이고 곧 터진다. 2008년을 되풀이한다. 심지어 대공황이 온다 등 사람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사람들을 논리적인 방식으로 이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이번 달 초부터 시작된 이란 전쟁입니다. 전쟁은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없었던 상황이고 이것으로 인해 사회와 경제에 많은 불확실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런 경제 상황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웰스 파고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우리 국가 경제 모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유가가 10에서 30% 정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더라도 미국이 경기 침체를 초래하거나 핵심 인플레이션의 흐름을 크게 바꾸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즉, 이들의 말은 앞으로 유가 상승이 당장 경기 침체를 일으킬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경제에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은 모기지 금리가 유가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경향입니다. 이런 현상은 실제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역시 유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고 더 많은 분석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보여드린 뉴스 헤드라인들이 언급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현재 미국 경제는 계속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올해는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반등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업계에서도 주택 판매량이 약 10%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모기지 금리도 내려왔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는 금리가 약 7.25% 정도였는데 지금은 약 6%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셋째, 경제학자들도 현재 우리가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 조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평가입니다. 여기 2021년 1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의 분기 대비 GDP 변화율을 보시면 지난 5년간 GDP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보시면 여기 어디에도 두 분기 동안 GDP가 연속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없을 뿐더러 앞으로도 두 분기 연속으로 하락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GDP가 두 분기 연속으로 하락해야 recession, 즉 경기 침체라고 일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보아야 하는 점이 있는데, 작년 4분기를 나타내는 노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성장은 했지만 더딘 성장률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던 걸까요? 여기에 대해 FWD Bonds의 수석경제학자 크리스 룹킨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분명히 경제에 영향을 미쳐 작년 4분기 성장세를 잠시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회성 사건으로 2026년 초에는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작년 말에 정부 셧다운이 40일 넘게 있었고 이것은 연말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정부 셧다운이 장기간 지속될수록 경제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난 6년간 핵심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로 현재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아직까지 연준이 원하는 2%대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매우 가깝고 지난 2년간 2.6에서 3% 사이를 계속 맴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가 그만큼 안정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모기지 금리가 지난 3년 반 동안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경제에도 매우 크게 기여합니다. 그 이유는 주택시장이 미국 경제 전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주택이 매매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주택 건설과 집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에서 창출되는 경제활동까지 모두 고려하면 이것은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떤지를 살펴보면서 실업률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팬데믹 시점부터 볼 수 있는 실업률 데이터를 보시면 지난 몇 년간 대략 3.4에서 4.2% 정도 범위에 머무르고 있었고 가장 최근 이번에 2월에 약간 오른 4.4%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들을 보시고 확인하셨지만 보시다시피 미국 경제 상황은 매우 좋은 수준이고 안정적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 한 가지 더 말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주택시장에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구매 계약서 지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레드핀은 최근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4만 건에 가까운 주택 매매 계약이 1월에 취소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약 13.7%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1년 전의 13.1%보다 증가한 수치이며 2017년 이후 가장 높게 기록된 1월 수치입니다. 여기 실제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지난 10년간 1월 달에 얼마나 많은 계약이 취소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데, 보시면 매년 취소율이 실제로 계속 증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역별로 대도시들 중 최근 어디가 제일 많이 계약이 취소되었는지를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대부분 다 미국 남부 지역들인데, 1위가 샌안토니오, 텍사스, 그리고 2위가 우리 아틀란타 지역입니다. 그럼 왜 주택 매매 계약서 취소가 계속 많아지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 레드핀의 경제 연구 책임자 첸 자오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높은 주택 비용과 증가하는 주택 매물량으로 인해 주택 구매자들이 더 신중해진 상황입니다. 현재 주택 판매자들이 구매자들보다 훨씬 많은 상황인데, 이는 시장에 있는 구매자들이 선택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구매자들은 더 나은 조건이나 더 저렴한 주택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거래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단출하게 말씀드리자면 결론적으로 구매자들의 선택지가 더 많아져서 계약서 취소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더하자면 이런 취소율은 앞으로 우리가 구매자 시장으로 진입하고 매물이 더 많아지면서 더 높아질 것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곧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주택시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지난 14년간, 즉 2012년 이후로는 판매자들에게 유리한 시장이 지속되었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매자들보다 판매자들이 더 많은 시장이 형성될 것이며, 이로 인해 수리가 필요하거나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주택은 판매가 어려워지고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오래된 지붕이나 HVAC 시스템처럼 교체 비용이 많이 드는 주택은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모든 정보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